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주말 사이 참 많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1년 만에 또 돌아온 첫눈, 겨울의 첫눈이 또 아침에 창문을 열어보니 내리고 있고, 또 눈이 일정 부분 쌓여 있는 모습에 참 기분 좋게 또 일요일 아침을 맞이했는데, 또 반대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결국은 1000명을 돌파하면서 확산세가 정말로 심각한 것 같습니다. 주식도 주식이지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건강, 그리고 주변이 이런 코로나에 대한 이 경각심을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네,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어 작년 아니 올해 2월 달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문제가 지금 가장 극에 달아가고 있는데, 주변에도 많은 자영업자 분들 친인척 중에서도 또 계시고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힘내시고 네,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이제 빨리 가닥이 잡혀야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이제 더 이상 피해를 안 보실 건데, 어, 심심한 네, 위로 말씀 전해드리면서 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목요일 해외 증시는 큰 변화보다는 혼조세로 지속적인 마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는 여전한 가운데 다음 주에 있을 FOMC 에서 어떠한 발언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과, 이제 화이자 백신의 승인이 끝났고 이 다음에는 모더나겠죠. 그러면은 화이자 관련주는 이제는 쳐다보지 말고 모더나 혹은 존슨앤존스 관련주를 슬슬 집중을 해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이쪽 테마를 보는 관점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내 확진자가 일단 1,000명을 돌파하면서, 또 금요일 장 마감 직전부터 이제 재택근무라든지 음식 섹터, 그 밖에 한국 패키지 포장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는데, 저희는 사실 ECS를, 그리고 ECS는 사실 이제 너무 급등을 순식간에 해서 회원님들하고는 매매는 거의 제대로 하지는 못했어요. 저는 이제 돌파로 들어가서 수익 실현을 좀 운 좋게 크게 했었는데, 한국 FMB는 장 초반부터 종가 베팅 개념으로 봤던 종목인데, 일단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 저희는 수익권에서 그냥 종가 부분에 전부 매도를 하고 일단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월요일 아무래도 앞자리가 바뀌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큰 폭으로 상승을 할 건데, 이따 한번 차트를 한번 돌려보는 걸로 하고요. 그 밖에 문 대통령 목요일날 사실 이 이슈가 나왔는데, 목요일날은 크게 상승을 좀 하지는 못했습니다. 간단하게 차트를 보면 그린 케미칼이 일단 상가를 갔는데, 아무래도 차트의 위치가 워낙 좋다 보니까 차트의 위치가 워낙 좋다 보니까 장 초반부터 굉장히 좀 강하게 달려간 것 같습니다. 같은 이 그린 섹터 내에서 원래 기존의 대장이 한솔 홈데코와 KC 코트렐이었죠. 근데 아무래도 이런 종목군들이 못 간 이유는 앞서 이제 큰 파동을 주고 네, 매물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서 그런 것 같고요.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도 비교적 있는데 1차 파동을 끝내고 그냥 단순하게 위에서 고가놀이를 했다. 즉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돌파가 나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테마도 중요하지만은 이 차트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테마 내에서 항상 차트가 우상향하고 좀 더 강한 종목 위주로 관찰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한 번 더 상기를 했던 섹터였던 것 같고요. 참 목요일날 시세가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금요일날 강하게 올라가는 거 보면, 요새 이제 이 트렌드가 약간씩 바뀌는 부분도 분명히 시장에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였죠. 일단은 한국전력부터 한번 보면, 금요일 날도 이제 이 탄소 이 연료 연동제에 대해서 진행을
이번에 이사회 때 안 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슈로 올라간 게 절대 아니라고 봐요. 이 종목은 그 이슈로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시고, 제가 봤을 때는 여유를 가지시고 시간과의 싸움을 하면 좋겠습니다. 뭐 종목이 바로 이렇게 올라가주면 금상첨화인데, 올라가다가 또 이렇게 내린다고 던져버리기보다는 시간과의 싸움을 하면, 네, 이런 종목에서 차라리 묵직하게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목표 주가까지 기다려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얘는 이제 단순하게 가스로 보는 게 아니라 수소 관련 종목으로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굉장히 이제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이때 올라갔던 부분을 우리는 상기를 해야 돼요. 왜 이때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승이 나왔는지. 상승을 했던 주 원인은 수소입니다. 네, 수소, 네, 수소 스테이션이죠. 수소 스테이션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핵심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스공사도 뭐 시간의 문제겠죠. 시간의 문제겠고, 이 종목군들을 과거를 보면 이렇게 다 죽였다가 마지막에 급등을 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간이 돌파가 되는 시점에서는 이제부터는 급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급등이라고.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해서 중기 포지션, 중장기 포지션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바닥권에 있는 종목, 어제 뭐 현대, 한국전력 다음에는 한국가스공사라는 말씀 드렸는데, 뭐 바닥권에 있는 종목분들은 뭐 비중을 좀 실어놓고 진행을 하고, 그 밖에 이제 시장이 순환하면서 이런 테마성 종목군들은 매일매일 나옵니다. 매일매일 나오는 종목 안에서 비중을 줄여서, 네, 트레이딩 전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금요일 시장 보면서 좀 느낀 게, 최근에 이제 강하게 올라오는 섹터 중에서 이 LG상사라는 종목군들, 즉 이 원자재 쪽이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이런 종목군들이 바닥에서 순환매가 좀 돌고 있어요. 현대, 상사, 상사 종목군들 전부 다 원자재죠. 원자재를 수입해서 뭐 하는, 원자재를 개발하는 뭐 종목군들의 흐름인데,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경기 민감주들의 반등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이 하나가 현대상사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바닥권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관심을 이제는 가져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상사 종목, 뭐 눌렸을 때 보면 되죠. 이런 자리를 돌파할 때 보는 게 아니라 눌렸을 때. 자, 그런 부분이 있다 정도로 보고요. 한국 조선 섹터의 큰 흐름에 예의주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우조선 해양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해양을 이때 잡아서 오늘 뭐 일부 차익만 하고요. 왜냐면 오늘 차익을 실현한 결정적인 이유는 현대미포조선이 대장으로 치고 가는데, 나머지 종목군들이 좀 못 가서 일부 팔았는데 나머지는 계속 좀 들고 가고, 눌리면 다시 사는 전략을 좀 계획을 해보고 있습니다. 종목은 버리지 않고요. 자, 현대미포조선이 현재 조선사 중에서는 가장 세게 올라가고 있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 2020년도에 전세계 조선 수주의 60%를 국내 업체가 가져왔다. 그리고 하나 더, 이 배라는 게 말이죠. 네, 10년의 사이클이 있는데 이 10년의 사이클을 넘었어요, 배들이. 그러면 자동차도 폐차를 해야 될 기간이 있습니다. 벌써 12년이 아마 넘었을 거예요. 12년이 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현재 돌아다니는 배들은 새로운 배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죠. 이 자동차 렌트 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차들이 다 고물차가 됐어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자동차들이 노후화가 돼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차를 바꿔야 또 새로운 영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차가 폐차를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발주를 할까요? 아니면 이 내년 혹은 내후년에 폐차를 해야 되면 미리미리 선주문을 다 넣어 놓을까요?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물동량이 감소를 했고, 이런 부분이 이 선주들에게 하여금 발주를 늦추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미 조선의 픽사이클에 대한 이슈가 나왔었고, 그런 부분이 이 코로나로 묻혀버렸죠. 그럼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정상화가 되는 시점에서 물동량은 당연히 증가를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오래된 배를 바꿔야 되는 이 선순환 구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봤을 때 이 조선사들의 빅사이클은 굉장히 또 크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적으로 보면 이 10년의 빅사이클이라는 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조선사. 네. 정확히 말하면 약 15년 전에 대량의 발주가 일어나면서 이 엄청난 파동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때에 이 발주가 됐던 배들이 노후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 발주가 다시 진행이 되면 조선 섹터에서도 픽사이클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은 네, 픽사이클이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우조선 해양 원래 LNG 선에서는 독보적으로 잘 나갔던 회사고요. 현대미포 조선도 LNG 선 쪽으로 좀 강했죠. 한국조선해양이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7조 7천억이라 시가총액 기준은 굉장히 높은데 주가의 위치가 네, 돌파의 모습이 나왔고 급등의 시그널이 일부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조선해양도 좋은 위치가 될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 또한 이제 만년 흑자에서 적자에서 턴어라운드 기조로 바뀌어가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정도 이런 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파동을 그리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좀 높지만 삼성중공업 혹은 한국조선해양 관심 가지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치료제 섹터 강세가 좀 이어졌죠. 일단은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이 지금 고점에서 위아래 파동을 주고 이런 의미 있는 구간에서 3차례 연속 반등이 좀 나와줬고, 셀트리온 제약이 약간 대장주로 좀 올라왔는데 워낙 높은 구간이라 네, 좀 보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갔던 게 종근당 바이오였고요. 종근당 바이오도 지금 의미 있는 구간에서 반등을 해줬고, 새로 바톤 터치를 한 게 대웅이죠. 호이스타정 치료효과 이슈가 나오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굉장히 좀 강하게 갑니다. 지금 구간부터는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구간으로 보여지고, 저희는 금요일날 유나이티드 제약을 좀 공략을 해서 짧게 매매를 좀 하고 나왔습니다. 왜냐면 이때 이제 유나이티드 제약이라든지 대웅이 먼저 스타트를 끊었는데 너무 고가권에서 슈팅을 쳤고, 그 다음 부광약품과 일양약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유나이티드 제약, 이렇게 해가지고 의미 있는 종목군들이 몇 개가 있어서 그 중에 이제 라운드 피겨가 5만원이죠. 5만원 돌파하는 거 보고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서 53,000원에 다 팔고 일단은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이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굉장히 오랜 기간 좀 횡보를 보였고 다시 움직이는 치료제 섹터. 자, 다시 한번 보죠. 일양약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알면서도 매매를 못했어요. 근데 스펙트라는 이 치료제가 이제 러시아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어서 치료제 부분에서는 좀 앞서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거래 대금이 일정 부분 뭐 3천억 정도 터졌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뭐 하루 정도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지 한번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바닥에서 이제 나오는 종목군들이 그런 흐름이죠. 진액신도 이런 구간에서 거래를 튀어놓고 뭐 2, 3일 정도 휴식을 가다가 이렇게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자, 유바이오로직스. 유바이오로직스는 이게 있어요. 금요일날 나왔던 이슈인데, 코로나19 백신 임상 뭐 1, 2상을 뭐 IND 주중 제출 예정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제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사실 정확히 재료가 나온 게 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때 들어왔던 거래대금 이후에 백신에 대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재료를 좀 많이 내포를 하고 있어서 이 다음에 강력하게 또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 외국계 들어왔던 수급들이 들어올 때는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매도는 아주 적은 물량만 나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도 조금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요. 그래서 뭐 손절을 뭐 짧게 잡고 보는 방법도 있고, 네. 그렇지만 이때 들어왔던 3천억의 거래대금 이후에 빠져나간 자금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만약에 돌파를 시켜준다면 이 종목도 신고가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종목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 지켜보고 눌릴 때 2만 원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대응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종근당 바이오를 잠시 비교를 하면 결국 바닥에서 대량 거래량 치고 눌렸다가 이 구간을 돌파시키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네, 분명히 지금의 테마의 가장 큰 핵심은 치료제와 백신, 그리고 뭐 일간의 수급주 위주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체크를 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코로나 섹터를 잠시 보고 가자면, 일단은 금요일날 이 CS라는 종목을 좀 매매를 좀 들어갔습니다. 뭐 이런 구간에서 뭐 제 경우는 정확히 이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가서 여기서 분할 매도를 좀 하고 여기에서 매수한 거를 조금 들고 있어요. 조금 여기서도 한번 들어가서 팔고 여기서 들고 간 거는 일단은 조금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 뭐 갭을 뜬다면 다 팔아버릴 생각이고요. 그 다음 흥국 FNC, 식품에서 흥국 FNC 같은 경우는 일단 매매를 이 종목도 한 이틀 정도 진행을 했는데 물량을 약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에 밀릴 때 나머지 물량을 다 팔아버렸어요. 네. 이 종목은 시간에서 일단은 주말 그냥 편히 보내려고 시간에서 갭이 떴다면 그냥 갔을 건데 2210원을 깰 때 나머지를 다 팔았고요. 지금 며칠 진행이 된 건데 이제 오전에 사놨던 싸게 사놨던 물량을 시간 외에서 갭이 안 뜨기 때문에 일단 팔아서 얘도 물량은 좀 없습니다. 그렇게 흥구와 몇 개 종목군들을 일단 봤었고요. 저희는 이 구간에서 들어가서 일단은 종가 전략 매도로 대응을 했는데 식품주가 일단 3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관심을 봐야 될 건 뭐냐, 3단계로 가면 뭐가 중심이냐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3단계로 가면 뭐 필수적인 사업장 외에는 전면 재택근무를 진행을 해야 되고요. 학교도 원격 수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죠. 그렇다고 지금 뭐 교육주를 들어가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주는 반등이 좀 약했어요. 그럼 3단계로 갔을 때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는 여기에 상승률에서도 보여지죠. 상승률. 자, 원격. 원격이 가장 높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고점 구간에서 매물을 맞았죠. 당연히 이런 구간에서는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되고, 이 매물을 돌파할 때는 차라리 밀었다가 이렇게 돌파하는 게 더 강해요. 그래서 시간에 밀렸다 보고 여기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네, 나오고 강한 힘으로 돌파를 한다면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워낙 시가총액이 낮아서 네,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이쪽은 비중을 키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미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마지막 네, 피날레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R서포트도 ECS를 보면서 같이 들어갔다가 이때 언급을 했어요. 이때 언급을 해서 뭐 이 정도 들어가서 15,300원에 그냥 파시라고 말을 했는데, 뭐 월요일날 캡 들어오면은 R서포트는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매물이 많아서 강하게 치고 가는 힘이 많이 났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대장주 위주로만, 그리고 3단계로 가면 원격 이 진료 허용에 대한 이슈가 있죠. 허용에 대한 원격이 간다면 비트컴퓨터 딱 하나만 봐야 될 것 같고요. 3단계로 갔을 때 일단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식품 쪽이지 않나 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워낙 높은 구간에서 움직여서 좀 부담은 되나, 식품의 대장은 여전히 서울식품이 대장, 상한가를 간 종목이 더 강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가 푸드웰이 대장일 겁니다. 얘도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라 한 번 정도 더 이 고점을 테스트하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새로운 돈이 들어와서 신고가를 쳤던 흥국 FMB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 월요일날 1차적으로는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뭐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뭐 시장으로 보자면, 네, 시장으로 보자면 결국 코스닥은 직전 고점까지 좀 올라와서 네, 마무리가 됐는데, 갭을 들어놓고 여기서 더 강하게 올라갈지 여부를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그룹주 외의 종목군들이 더 강하게 이제 바닥을 지켜준다면 그런 부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밖에 수급이 약하다면 지수적으로는 좀 여기에서 이런 모습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의 기간 조정 성격의 흐름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흐름이 나오면, 오히려 연말까지 이런 흐름이 나오면 내년 연초에 강하게 뽑아쳐 올리는 네,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만약에 조정을 깊게 받으면 그동안 비싸서 못 샀던 IT 반도체 좋은 종목군들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네,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또한 괜찮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불안불안하지만 그 불안의 벽을 타고 가고 있고, 코스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불안의 벽을 타면서 연말까지는 뭐 큰 조정을 받아야 될 뭐 이유와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한 주도 성투자 기원하며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